폐경은 우리 엄마한테나 찾아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이 단어를 듣고 놀라셨나요? 아니 나는 웨딩드레스도 아직 못 입어봤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한 1, 2년 전부터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서서히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생리. 혹시 지난달, 이번 달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달력을 보면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남의 일일 것 같으면서도 내 일이 될까봐 불안한 젊은 여성의 조기 폐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폐경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조기 폐경이 뭘까요? 정상적으로 폐경이 오는 나이는 평균 50세 전후예요. 그런데 45세가 안 됐는데 생리가 끝났다. 이러면 그냥 이른 폐경이라고 하고요. 40세도 안 됐는데 생리가 끝났다면 이때는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생리를 하지 않거나 생리가 줄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은 정말 많은데요. 조기 폐경은 전 여성의 한 1%가 경험을 하고 있고 30세 이전에는 1000명당 1명꼴로 겪게 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 요즘 들어서 더 조기 폐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출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간이 난소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쉬는 방학 같은 기간이에요. 우리 윗세대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이도 많이 낳고 했으니까 난소가 그만큼 중간에 쉬어서 젊고 건강했겠죠. 요즘은 초경을 일찍 시작해서 첫 임신이 늦어지니까 줄기차게 매달 배란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난소가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3명 낳은 40살의 여성과 1명도 안 낳은 40살의 여성의 난소는 달라요. 임신율도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작년부터 한 1, 2년간 코로나 백신 접종, 코로나 감염증 이것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생리과다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 항상 생리가 규칙적이었어. 난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었어. 하던 여성들이 갑자기 생리 주기가 어그러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몸이 아프면 자궁은 그냥 뒷전이 되는 기관이에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뇌, 심장, 신장, 우리 몸의 중요한 신체 기관으로 혈액을, 영양소를 우선 먼저 보내거든요. 그리고 자궁은 덜 중요하니까 생리불순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조기 폐경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에요. 물론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갑상선염 같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조기 폐경이 오기도 하고요. 난소를 수술하는 경우나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치료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거나 화학요법 치료하기 전에는 폐경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자 냉동을 미리 합니다. 조기 폐경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엄마가요, 이모가요, 폐경이 빨랐는데 혹시 딸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요. 초경이 빠르면 폐경도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그거 역시 아니에요. 폐경의 평균 연령은 초기 그리스 시대 이래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최근 생활 환경이 향상되면서 초경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폐경 연령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경을 앞당기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흡연. 흡연은 대략 한 1.5년 정도 폐경을 앞당겨요. 흡연 기간이 길면 길수록, 흡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오죠. 금연을 하더라도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보다 조기 폐경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담배의 그런 혈관 수축작용, 그 다음에 담배 속의 독성 물질, 이게 생식 기능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둘째, 불량한 영양 상태. 영양 상태가 불량하면 폐경을 앞당길 수 있어요. 우리 체내 지방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바디 프로필 찍느라고 체지방을 막 줄이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한 여성보다 마른 여성에게 그 에스트로겐 창고인 지방이 적으니까 폐경이 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살이 찐 거의 유일한 장점이랄까? 세 번째, 자궁 적출수를 받은 여성은 난소로 가는 혈관, 거기에 장애를 초래해서 4.1년 정도 폐경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자 수술법이 아주 정교해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경구피임약 복용은 폐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 경제적 요인,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성관계를 좀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것도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조기 폐경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1, 2년 전부터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서서히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됩니다.
보통 여성 생리 주기는 한 25일에서 한 45일 정도인데 뭐 23일, 22일, 20일 이런 식으로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여자들은 대부분 본인 생리 주기에 대해서는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에도 조기 폐경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면 신경 쓰셔야 돼요. 얼굴이 빨개져요, 잠을 못 자겠어요, 우울해져요, 질이 건조해요, 성욕이 떨어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손발이 쑤셔요. 이런 그 갱년기 증상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이럴 때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산부인과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산부인과에 오신다면 폐경 여부를 어떻게 검사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의 여성이 최소한 4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서 한 달 간격으로 측정된 연속적인 피검사에서 FSH 수치가 2회 이상, 4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하게 됩니다. 한 번만 피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대개는 2번 정도 검사를 하죠. FSH 뇌하 수체에서 난소에다가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있으면 FSH가 뭐 한 4, 5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 그럼 위에서 공부 안 하는 아들 공부하라고 때리는 것처럼 얘가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이제 폐경이다. 원래 폐경이 오는 나이에서는 검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불규칙해지다가 한 50 정도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폐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되죠. 한국 사람들은 확인, 이거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정말 내가 폐경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받는 것을 원하셔서 혈액 검사를 하죠. 병원에 오면 근데 30대든 40대든 저는 그럴 일 없어요 라고 하셔도 임신인지 아닌지 우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인데 1년 이상 생리가 없다. 그러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혈액 검사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조기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의 몸에 큰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자연 임신할 수 없다는 점이죠. 나는 아직 미혼인데,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임신이 어려워진다는 거,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생리 끝나서 속 시원해. 아무리 쿨하다고 해도 이런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폐경기 이후 사망률의 가장 큰 요인은 골다공증이랑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성인 질환에 대해서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폐경이 되면 그 보호해주는 효과가 없어지면서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조기 폐경이 되면 다른 사람은 50에 될 거를 이런 시점이 10년 정도 더 빨라지는 거니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노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조기 폐경 진단된 후에는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갑상선 검사, 자가 면역 질환 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진단이 되고 나면 그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 심장 질환 관련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조기 폐경과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폐경이 노화 과정의 큰 전환점이라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폐경이 빨라질수록 생체 나이도 급격히 빨라지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따라서 이제 조기 폐경은 단순히 그냥 임신이 어렵다, 임신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수입니다. 조기 폐경이 되면 치료를 하지 못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자연 폐경 나이 50세까지 경구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해요. 그리고 남들도 다 자연스럽게 폐경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일반 폐경 여성과 동일하게 그냥 폐경 호르몬제로 변경을 하고요. 호르몬 치료가 조기 폐경을 늦추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치료를 왜 하냐? 호르몬 치료 목적은 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 갱년기 증상, 밤에 땀나는 거, 얼굴이 빨개지는 거, 우울해지는 거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임신을 위해서 자궁의 크기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폐경이라면서요. 자연 임신이 무슨 소리예요? 호르몬 면에서 조기 폐경이나 자연 폐경이나 유사합니다. 난소가 에스트로겐을 매우 적게 분비하고 기본적으로 배란이 중단되죠. 근데 난소에는 여전히 수많은 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중에서 몇 개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란도 되고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예요. 조기 폐경된 여성의 한 50%에서 배란이나 월경이 잠깐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3에서 5%는 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자연 임신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 5%를 기다리면서 언제 임신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기 폐경이 됐다. 그런데 임신을 원한다. 그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실험관에서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수정시킨 다음에 내 자궁에 이식을 합니다. 자궁에서 임신이 잘 유지되도록 에스트로겐도 투여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도 투여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임신 가능성이 최대 50%까지 높아졌어요. 되게 희망적인 일이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기 폐경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진단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폐경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폐경을 불치라고 여기면서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방치하는 분은 없었으면 해요. 하루빨리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내 몸을 지키고 희망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는 아직 내가 젊다는 증거예요. 하면 귀찮고 안 하면 걱정되는 게 바로 생리죠. 남편이랑 똑같아요. 조기 폐경 유병률이 100명 중에 1명이에요. 30대에서는 1000명 중에 1명. 많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냥 생리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3개월 이상 생리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